노숙해 맛있죠. 자, 오늘은 미분법 정리를 좀 할 거고요. 미분법. 그래서 약간 방학됐던 기초 개념들, 기본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쭉 개괄적으로 하고 문제풀이를 조금 해드립니다. 오늘은 문제풀이가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문제 중에서 과학의 어려운 것들은 이제 숙제로 할 때 좀 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중앙고사 시험 범위까지가 이제 접선까지를 한 거고, 이쪽에서는 함수의 증가감소 목차를 좀 쓸게요.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에서는 3차와 4차 함수, 개형 및 특징이 있죠. 특히 특징을 잘 아셔야 되고요. 요걸 이용한 최대 최소, 마지막으로 방정식과 부등식, 방부등식. 요거 하면 도함수 활용 끝입니다. 자, 그 중에서 증가감소, 극대극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증가감소는 구간에서만 해서 fx가 증가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의 정의가 있습니다.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구간에 있는 x1, x2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x1은 저 구간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 B에 속한 x1, x2입니다. 얘는 이제 평균 변화율 표현이죠. 평균 변화율 표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되면 된다. 그래서 정의상 등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 가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가, 우리는 비로소 요 증가감소를 무엇을 이용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냐면 너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도함수가 0보다 크게 되면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독특하게 등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등호는 왜 갑자기 생길까요? 여기서 없던 등호가? 자기는 여기서 등호가 없던 것이 갑자기 등호가 생겨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안다. 어제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현수 폼 미쳤어요. 현수가 휴먼 애들 중에 현수가 시험 제일 잘 봤어. 현수랑 유찬이 우석이랑 은성이랑 여튼 이것도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하게. 얘는 평균 변화율이죠. 얘는 도함수이자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는 어떤 관계 있어요? 미분계수가 도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평균 변화율을 정의를 하고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미분계수 정의했던 거 기억나요? 미분계수라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의 개념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 0보다 다 크대요. 근데 미분계수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우리가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fx보다 gx가 더 크더라도 그들의 극한 값은 서로 같을 수가 있다. 즉 극한을 취하게 되면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균 변화는 다 0보다 크더라도 그 극한을 보냈을 때는 정확히 0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함수였죠. x3승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해보면 너에서 x1, x2를 서로 다르게 잡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얘는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항상 0보다 크죠. 항상 0보다 큰 특징을 갖고 있죠. x1으로 묶으셔도 됩니다. x1의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판별식 음수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뭐 굳이 수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x3승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x1보다 x2가 더 크게 되면 x1의 3승보다는 x2의 3승이 더 크게 되죠. 그죠? 넣으면 세제곱을 해도 당연히 더 크죠. 이게 이제 증가한다라는 표현인데 너의 도함수 입장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0일 때가 0이죠. 그래서 0보다 커나 같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단. 상수함수는 제외를 합니다. 이 부분이 증가감소의 정의에서 좀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증가하다가 상수함수로 가다가 증가하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런 함수는 이걸 만족을 합니다. 그죠? 이거를 만족하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이 0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함수 값이 같으니까. 즉 이것을 만족하면서도 평균 변화율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걸 만족하면 대체로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다는 거지. 상수함수인 구간을 제외하시면. 다음 함수에서는 상수함수만 제외하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함수를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함수끼리 이어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이제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뭐 이런 구간은 이제 제외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래프 갖고 오면 이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 함수도 증가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감을 판단한다. 어렵진 않죠. 자, 극대극소의 정의가 여러 번 개정되면서 지금은 가장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x는 a에서 극대이다와 정의상 무엇이 동치냐면 열린 구간 a-h a 더하기 h에 속하는 줄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너를 만족하는 양수 h가 존재하면 우리는 그 점에서 극대이다 라고 표현하고 극대이면 이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극대극소가 약간 이런 거죠. 자, 여기가 A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FA를 일단 그으세요. 여기 FA죠. 그리고 A-H, A 플러스 H라는 거는 A를 기준으로 작은 열린 구간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A-H, A 플러스 H.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 안에 있는 요 모든 애들은 FA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A라는 점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소가 될 때는 당연히 거꾸로 되겠네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A가 되고요. 요것이 FA고요. 이렇게 H 잡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 가장 엄밀한 정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서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그으면
이 주변보다 더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h를 내가 이렇게 좀 크게 잡았어. 그러면 이 부분은 얘보다 작고 이 부분은 너보다 크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만족하는 h가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즉 h를 충분히 작게 잡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작은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작게 잡으시면 이렇게 작게 잡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FA보다는 주변에 있는 값들이 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소가 되겠죠. 이렇게. h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h더라도. 자, 근데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냐면 극대극소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요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미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딱 요게 끝이에요. 이만큼. 그러니 불연속인 상황 혹은 미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식은 이렇게 FA를 갖다 긋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가 A예요. 그럼 A에서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까? 이런 판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를 찍고요. 이렇게 그으세요. 여기 FA야. 그리고 작은 구간을 잡아. 이렇게. 어때요? FA보다는 다 크거나 같죠. 즉 A 쪽이 더 작거나 같지. 그렇다는 거는 극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해볼까? 이번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 너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지고 주변 값들을 관찰을 해보니 주변 값들이 더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극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니네가 해볼까? 이런 건 어떨까? 잠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긋겠죠? 잘 보시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얘네 함수값이 한쪽에 있지 않지. 이쪽은 너보다 위에 있고 너보다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값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아까 그래프 요거 그린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린 적 있죠? 이 부분에서 상수함수가 되는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함수는 X는 A에서 극대, 극소 혹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서 극값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극값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FA를 갖다가 그으면 FA는 이렇게 생겼죠? 작은 범위를 잡으시면 FA보다 주변 값이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틀려 맞아.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극대극소의 정의에 뭐가 들어가요? 애초에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점에서 극값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헷갈려요. 왜? 누가 봐도 극대극소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약간 극대극소였는데 갑자기 얘가 극값이라고? 누가 봐도 주변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은데 주변과 같은 값도 극값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함을 가지게 되면서 약간 어색한 요소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극값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래 좀 됐어?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내신에 이제 출제됐을 때 여러분도 실수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한 거죠, 심지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A에서 얘는 극대이면서 극소입니다. 극대이자 극소이다. 여기까지가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즉
우리는 주변 값보다 이 값이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에 대한 판단만 하실 줄 알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프를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프가 아니라 수식으로 출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미분 가능한 fx 같은 걸 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미분 가능한 fx는 도함수를 가지고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극대극소의 기본 정의이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미분 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f'x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에 부호 변화를 가지는 경우에 우리는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도 합니다. 이때가 극대였고 이때가 극소죠. 기하학적으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때는 감소에다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함수가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순간에 f'a가 0이 되는 순간이 생겨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떤 점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반드시 0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됐죠? 예컨대 fx가 1에서 극값 3을 가져. 그럼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f1이 3일 뿐더러 f'1이 0이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극대이다, 극소이다까지 정확히 명시를 했다면 0이 될 뿐만 아니라 극대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 그 부호 변화의 종류까지 알려줍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도함수가 부호가 달라지려면 반드시 0을 거쳐와야 됩니다. 도함수를 기준으로 사이값 정리를 쓰면 당연한 얘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건너가면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면 0이 됐을 거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기준으로 예를 드는 거고 어떤 점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값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절대값 x 같은 함수는 자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에서 x로 넘어오죠. 이런 점이 뾰족하긴 하지만 극소값을 가지지 부호 자체도 마이너스에서 도함수의 부호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너와의 차이점은 뭐야?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닐 뿐, 그죠? 그런 차이는 있다. 미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극소의 판단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증가, 감소, 극대극소 이 두 가지 다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야?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얘기예요. 증감 판단,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래서 f'a가 0이 되는 순간 중에 우리가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a가 0인 순간을 관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투를 좀 해보셨다면 이제 요 기말고사 파트는 허구한 날 fx 주면 맨날 미분하죠. 일단 미분하고 보죠. 왜 미분하고 보는 거야? 맨날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 왜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때가 보통 통상 극값을 가지니까.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거는 f'a가 0이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부호가 반드시 달라졌을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f'a가 0이 되지만 아까 x 3승 같은 함수처럼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된다든지 그래서 플러스 0 플러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달라져야지만 그 값을 가지는 거고 하지만 달라졌다면 반드시 f'a가 0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들은 f'a가 0이 되는 순간들을 관찰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부호 변화가 있는 것들만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 요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는 도함수가 부호가 변화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원아, 오늘만 이 개념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별로 없을 거라서 졸면 안 됩니다. 혹시 저희 졸아서 필기 못했으면 영상으로 보면서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찾을 때 맨날 미분해서 0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다 칠게.
자, 다음 함수가 가지는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죠? 혹은 극값을 가지게 되는 뭐 x좌표를 구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얘랑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그리기 쉬워요. 이렇게 생겼고. 얘 같은 경우에는 1과 4에서 근을 갔는데 1에서는 접하고요. 4에서는 이제 그냥 근을 갔죠. 그래서 1에서 접하면 4에서 근을 갖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가 마10인데 얘는 0 들어가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자,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잘 보시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고요. 비율 관계상 여기는 3이 되겠죠. 아까 2대1이라고 했죠? 뭐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어쨌거나.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그 값을 가지는 x좌표는 어디냐면 0일 때, 1일 때, 3일 때. 잘 보시면 0일 때도 그 값을 가진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분에서 0 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이처럼 연속성이 없는 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데서도 그 값을 가질 수가 있구나.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채워졌더라면 여기는 그 값이 아니었겠구나. 즉 등호가 여기 들어가고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값 마10이랑 0이랑 여기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극값이 되더라. 그래서 뭐 극값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 극값이 되는 x좌표를 물어보면 0, 1, 3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함수, 극대극소 파트 문제 조금 풀고 그 다음에 그래프 쪽으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쉬운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요. 오늘은 다시 말하지만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게 주가 아니라 기본적인 공식과 개념의 이해 정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풀이와. 1번은 쉽죠? 2번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어떻게 돼 있냐면 표현 같은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음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밑줄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정수 a의 최대값. 자, 증가한다는 거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얘기를 합니다. 왜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fx는 다항함수이자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면 일단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자, f'x 써보시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실수 전체에서 0보다 커나 갖고 싶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2차 부등식인 거지. 실수 전체에서 이와 같은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는 얘기고 요게 이제 범위를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문제가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경향은 있는데 이대로 충분히 얘는 뭐 어렵지 않죠. 얘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려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판별식 입장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얘가 위에 떠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도함수 이용해서 너의 판별식 이용해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a 값은 6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최대값은 6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요소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면 어려워지냐면 너를 구간을 제한해요. 0부터 2에서 자 이렇게 제한을 하면 2차 부등식을 푸는 거긴 하지만 바로 판별식을 썼다가는 절대 정확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 전체에서 너와 x축의 관계를 보는 거고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긴 한데 이 구간에서만 0보다 커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보니까 a라는 요소 때문에 이거를 풀어나가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떡하죠?
A를 포함한 요소를 이항을 시키는 선택을 취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냐면 현재 0부터 2 사이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수월한가요? 대칭축의 위치도 모르고 그리기가 다소 불편하죠. 특히나 얘 때문에 문제입니다. 얘는 사실 괜찮아요. 얘가 늘 문제입니다. 그러니 너를 넘겨봤더니 이제 이 구간에서 요거는 그릴만 하죠. 3x제곱 플러스 6도 그릴만 하고 심지어 얘도 그릴만 해요. 왜냐면 2분의 1,0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0부터 2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려갑니다. 지금 현재 설명하는 이 부분은 좀 이따 방부등식 설명할 때 식에 대한 변형, 구조적인 변형이 중요하다 할 때 똑같이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6이고요. 2일 때가 1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12 더하기 맞죠? 자, 그리고 얘는 2분의 1을 지나갑니다. 쭉. 여기가 2분의 1, 0.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렇게 지나가는 거 괜찮고요. 요렇게 돌다 보면 요렇게 접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이게 접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요 끝점을 지나는 게 빠를까? 즉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그은 접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접선을 구하려면 너랑 판별식이 0이다. 아까 여기서 쓴 거 있죠? 그래서 A값이 6이거나 마이너스 3인데 A값이 6이 되면 이때가 기울기가 12가 나옵니다. 아까 판별식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12가 될 때 접한다는 얘기는 이 접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사실은 알려주는 거고 이거 미분해 볼까요? 미분하면 6x 나오죠. 12라는 건 x값이 정확히 2일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접점의 위치가 정확히 이 끝점에 해당합니다. 이 끝점에 해당해요.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접하는구나. 그래서 너랑 요거 지나는 거 사이를 가지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뭐 이런 문제인 건데 그럼 요거는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저거 2분의 1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12부터 12 사이에 있는 건데 기울기가 2a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 답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가요? 얘는 쉬운 거고 이렇게 제안하면 어려워진다고.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 요새 수능에서도 평가원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주고 넘겨서 구조적인 변형을 유도를 하는 넘어갑니다. 4번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4번 풀어보세요.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다.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판단을 하시고 언제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도 타코야끼 먹는다고? 진짜요? 아니? 가짜인데요? 내 맘이죠? 요하죠? 친구 새로 왔잖아요. 뉴 프렌드. 얘는 새로 오자마자 뭘 먹으면 여기는 식당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여기 잘하겠다는데. 요하정 먹는데 오래 걸려. 아니야, 사줄게. 이따가. 오. 왜냐면 오늘도 올해들이 다 왔거든. 근데 민재랑 경제는 내일 올 거고 민재는 시험 기간이에요. 어제 직보했어. 경제는 아직 시험이 멀었고. 민재도
민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옵니다. 민재는 리뷰를 못 듣고 가는 거지. 못 듣고 오는 거지. 뭐 어쩌겠어. 저희도 다 다음 주에 모두 아, 저 수학여행이라고 그랬나? 이게 언제부터 언제지? 21일부터 23일. 그때 화요일 하루 빠지던가? 다 다음 주? 그지? 내가 기록해놨던 것 같아. 24일에 재량 협의를 좀 빠져도 돼요? 아침부터 보충 오고 싶나요? 그러네. 그럼 그때 딱 보충 오면 딱이다 너네는. 그러면 재량 휴업일이니까 학교도 안 가는데 딱 목요일이다, 그지? 내가 봤을 때 목요일이다 이거. 24일 목요일 맞아요. 나이스. 아니, 저 바빠요. 그래. 자, 보겠습니다. 일단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감, 극대극소를 판단할 때 도함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죠. 아까 푼 문제랑은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끔 1, 2에서 감소, 3 무한대까지 증가.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1, 2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아이고. 3은 이쪽에 있으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실근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지. 부호가 달라지니까. 사실은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달라졌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다는 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얘가 이제 0이 될 것이고, 얘가 바로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양수, 이 부분에서 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이 실근의 위치가 중요한데 너가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 질문. 부호가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도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가 열린 구간의 증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도 미분계수가 2일 때 0이어도 이 앞부분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증가 감소 자체가 도함수에 0이 들어가죠. 부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극대극소 차이 공식이 있는데 아까 극대극소 차이 공식 민경이가 얘기했던 거 있죠. 4AT의 3승. 그거 이제 좀 이따가 3차함수, 4차함수 기형과 특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거 극대극소 파트 풀다 보면 차이 공식을 알면 수월한 것들이 꽤 있어서 그걸 좀 할 거고 뭐 해볼까요? 7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오늘은 띄엄띄엄 풀고 이 교재를 다 풀어오는 것이 숙제예요. 참고로 어려운 거 좀 빼줄 겁니다. 오늘은 이 수업 교재가 월급반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거예요. 월급 애들도 몇 개 뺐습니다. 자, 여러분이 7번을 풀어주시는데 자, ABC 이용하지 않고 푸세요. ABC를 이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접선의 방정식 파트 할 때 설명을 드렸고 ABC를 이용하면 풀 수 있다는 건 나도 아는데 이 ABC를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졸려서 큰일 났다. 이제 늦게까지 재밌게 놀았구만. 아, 그래? 제주도 언제 갔다 언제 왔어? 응. 가서 뭐가 제일 재밌었죠? 선생님 전에 제주도 놀러 갔는데 길 가다 문어 잡았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문어가 막 이렇게 막 헤엄쳐 가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잡았어요. 안 물어주셨어요? 라면은 넣어 먹었습니다. 뭐야, 시험보다 목요일은 제가 원래 공일이었죠.
자, ABC 손발 묶어 놓으니까 뭐 보여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 조건을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F1은 2, F'1은 3. 여기다 대입해서 식 두 개 나오니까 한 문자로 정리가 되는 건 나도 알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자, 이와 같은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방식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 서로 일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서로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ABC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문제가 일치하게 출제를 해요. 자, 이것과 동일한 조건이 뭐냐면 fx가 연속함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fx가 연속이 아니면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 없죠. 극한값이 2인 거지 함수값이 2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든지 이렇게 주든지 여러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부터가 중요해. fx와 너는 x는 네모에서 땡 한다. 빈칸 중에 쉬운 거부터 채워볼까요? 뭐겠어? 어디겠어? 1이겠지. 1밖에 없으니까. 1에서 뭐 하겠어? 접하겠지. 자, 누구랑 접하겠까? 누구랑 접하겠어, 당연히. 1에서의 누구? 접선. 접선의 방정식은 이 두 가지를 알면 구할 수 있죠. 뭐라고 쓰면 되겠어? 3x 빼기 1.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냐면 fx에서 3x-1을 빼줍니다. 너에서 너를 뺀 것이 너를 제곱으로 인수를 가져요. 이렇게 쓰시고 끝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은 얘네는 오로지 뭘 구하기 위한 거냐면 바로 얘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이 부분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기하학적으로 접한다라는 것은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서로 뺀 함수가 중근을 갖는 거예요. 중근 그 점에서 그죠? 빼게 되면 그 점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 되기 때문에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즉 여러분이 3차 함수라고 했으니 이 문제에선 사실은 gx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면 돼요? x 빼기 알파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1,2 대입하고 미분에서 1,3 대입하고 연립한 결과물이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훨씬 간결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수능 보는 그날 전까지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럼 이제 가번 조건을 쓸 수가 있죠. 가번은 증가함수라는 표현인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f'x 쓰겠습니다. f'x 요거 넘겨서 미분하시면 3 되죠. 3 더하기 요거 곱의 미분법 2의 x-1 x-알파 더하기 너 미분 너 x-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0보다 커나 같고 싶은 거지. 전개해서 식을 써줍니다. 전개를 해보시면 3x의 제곱 자 x의 개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1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알파네요. 상수항 2 알파 더하기 3이네요. 더하기 4죠. 어이구야 여기까지. 자 이렇게 생겼거든. 도함수를 구했고요. 너의 판별식을 이제 쓰려고 합니다. 짝수분의 판별식 마이너스 곱한 건데 6 작거나 같아요. 인수분해 되죠.
이것도 어리석게 제발 막 전개하지 마시고 알파 플러스 2를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면 알파가 0부터 6 사이니까 알파 플러스 2가 알파 플러스 2를 기준으로 그냥 너가 0부터 6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치환을 굳이 하지는 않았어. t제곱 빼기 6t인 거지 그지? 그러면 0부터 6인 건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알파는 범위가 나옵니다. 알파가 범위가 나왔으니 우리는 어디 있어요? f2의 최소값 f2는 여기다 2를 갖다 넣으시면 뭐가 나오냐면 2 들어가면 2 빼기 알파 제가 넘어오면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죠. 최소니까 알파 입장에서는 최대 알파가 4일 때가 되겠네요. 답은 3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고른 게 아니야.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매끄럽게 넘어오는지가 중요해요. 요거를 이렇게. 자, 그럼 하나 해봤으니까 연습 하나 해볼까요? 알려준 대로 한번 써보세요. fx는 4차함수입니다. x 4승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너가 1로 갈 때 1로 하자. x 빼기 1 f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자, 그냥 이 정도만 하자. 널 가지고 이제 fx를 식을 써봐라. 써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4차니까 접하는 걸 구해서 빼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끔 이제 뒷부분이 좀 다르죠. 얘는 3차였으니까 x 빼기 알파를 썼다면 4차니까 조금 다르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건을 가지고 4차 함수에서 바로 함수를 그런 식으로 딱 도입을 주면 수학을 굉장히 되게 깔끔하게 잘한다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 실수도 적고 그렇게 되면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고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것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으셔야 돼요. 물론 수능 보는 그날까지 ABC 하는 애들도 많아. 그래도 대학을 가는 애들도 많긴 해. 여기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끌어냈는지를 잘 보시고 저기다 적용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다? 이거에서 접선을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접선은 근데 구하기 어렵지 않죠. 식조차, 함수값과 미분계수조차. 조용아, 그럼 안바사가 더 부드러워? 네. 그래. 약간 코카콜라, 펩시콜라 차이 정도 느낌인가? 코카콜라. 안바사가? 밀키스는? 펩시걸? 아, 그래? 일단 이 부분 구했어? 접선 구했어? 접선 뭐 나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빼면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x 빼기 1에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이 자리가 좀 다르다는 거야. 4차잖아. 이렇게 써야지 뭐. mx 플러스 n으로 쓰든지 뭐 ax 플러스 b로 쓰든지. abc 쓰지 말라고 했지. 내가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여기도 알파라는 미지수 쓰긴 썼잖아. 근데 원래 여기서 미지수 몇 개야? 4개죠. 4개. 4개를 바로 2개로 줄였잖아.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에요. 얘는 이제 보통 넘깁니다. 이렇게 썼으면 맞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 문제 좀 보겠습니다.
9번 사실 너무 쉽고 극대극소 값 서로 더하는 거 얘는 뭐 극대극소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얘는 나중에 하자. 극대극소 합에 대한 건 조금 대칭성이랑 활용해야 되니까 그냥 구하면 되죠.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죠. 이 미분 암산도 하겠다. 얼마 이거?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 0이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뿔마 1이니까 뿔마 1 대입해서 극대극소 찾을 수 있고요. 밑에 거 10번 한 번만 해볼까요? 10번. 다음 함수의 극대극소의 차이가 32일 때 참고로 아까 알려드렸던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오로지 f'x에 대한 이야기라면 극대극소는 f'x에서 0이 되는 걸 찾고 다시 이제 f에다 대입을 해야지만 극대극소 값이 나오죠. 그래서 둘 다 써야 됩니다. 어제는 타코야키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닭꼬치 어떤가요? 닭꼬치도 먹기 간편한 편이라서 혹시 닭꼬치 알러지가 있다? 없겠죠? 저는 그냥 그래? 닭꼬치를? 아니요. 뭐든? 건강 소리를 그게 아니라 위가 약해가지고 그래. 어쩐지 약간 야채 주스 같은 거를. 액체류들을 정말? 견과류 그럴 수 있죠. 제가 빚졌을 때도 견과류 사왔어요. 응? 어. 뭐요? 작년에 뭐 했을 때도? 빚졌어. 빚졌을 때? 뭐 어떻게 빚졌는데? 작년에 지금 독서 팀이 작년에 결성했어. 응. 네. 다 모였는데 얘가 지각을 한 거예요. 응. 근데 얘가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팀원들 간식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견과류 사주고. 지각을 한 게 아니고요. 했겠죠 뭐. 아니 친구가 저희 학교에 놀러 와가지고 걔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줘야 되는데 제가 엉덩이 있어요. 좀 오래 그래서 지각을 했네요. 말도 안 왜 되는. 지각이라고 네. 부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도함수 구해보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f'x는 3x제곱 6 kx 마이너스 9 k제곱 요게 이제 0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3으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k와 3k가 나올 겁니다. k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 바로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k와 3k가 됩니다. 짠. 그럼 이제 마이너스 k랑 3k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서로 빼서 그 값이 32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요거랑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4k죠. 이만큼이 2k입니다. 극대극소 차이 공식에서 이 자리가 t의 역할을 해요. 근데 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은 4 최고창 t의 3승이에요. 이렇게.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32라고 그랬죠. 약분되죠? 즉 t 값이 2가 나오죠. 즉 k 값은 1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공식의 편안함인데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꼭 마이너스 k랑 3k 놓고 꼭 빼가지고 계산하고 싶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나온다. 12번 해보세요. 그냥 연립하지 않고 아까 알려준 방식대로 풀어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잠깐만. 얘는 연립할 필요도 없네. 얘는 극대국수 차이 공식 쓰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프 그려서 간단하게 그려서 극대국수 차이 공식을 써보세요. 그러면 극대국수 차이가 얼마일까? 얼마 나오는겨?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크로스 자, 보시면 극대극소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서 너가 마일이고 3이죠? 이렇게 보조선 그리면 여기가 2죠, 2. 뭐 이거 안 그려도 됩니다. 너의 절반이니까. 사실. 자, 극도극소의 차이 공식이 뭐였냐면 4, 최고참 중요 보니까 3분의 1이죠. 곱하기 너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답이 그래서 3분의 32가 나온다. 손쉽게 나온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13번 해보세요. 13번 이야말로 A, B, C, D를 다 연립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x는 0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것은 f0은 마이너스 2고 f'0이 0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다라는 거를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식을 간결하게 표현하시고 아까 선생님이 연습시켰던 거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입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문자를 4개에서 2개로 줄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라는 거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어느 쪽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원함수에서 접선을 빼서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를 하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F1이 2고 F'1이 9이기 때문에 우리가 1에서의 접선을 구해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9x 127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알려준 방식대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 번의 식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F0이 -2고 F'0이 0이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먼저 F0이 -2인 걸 이용해 보시면 0을 다 대입합니다. 0 대입하시면 -2, 마이너스에 -7이니까 9가 나오겠네요. 아니지? 5가 나오겠죠. 0 대입하시면 n 나옵니다. n 값은 손쉽게 5가 나와요. 다음에 F'0이 0이니까 너를 미분을 해서 바로 0을 대입합시다. 0 나오죠? 미분하면 -9 나옵니다. 자, 미분해서 0을 대입하는 건 동시에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미분하시면 2x-1인데 0 대입하면 2-1이죠. 0 대입하면 5가 됩니다. 자, 미분하시면 m 나오고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1 나옵니다. 플러스 m이에요. m 값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암산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 마십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m 값은 1 나오네요. 이렇게. 짠. fx 이제 다 구했죠? fx는 전개해 보시면 x 3승 2차항의 개수는 요거 마일 5 얼마야? 3인가? 넘어 3 x제곱.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여기서 두 개 1 마이너스 5니까 둘씩 곱해서 더하면 되죠.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나오죠. 넘어오면 없어지네요. 아, F' 0이 0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빼기 2가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보시다시피 극대극소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이제 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요거는 미분해서 0 되는 거를 해줘 주셔도 되고 그냥 그리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제곱에 x 플러스 3이니까 요거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죠. 0, 마3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1이죠. 4죠. 2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도 똑같이 나온다. 1에서 함수값과도 똑같다. 1 들어가도 2가 나오죠. 그래서 극대값은 2가 나오는 다음에 16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는 극값을 갖고 다음 함수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극값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의 유무는 극대극소는 기본적으로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에 대한 얘기였죠. 즉 도함수가 플러스도 가지고 마이너스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f'x의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값을 가지려면 g'x의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가 돼야 되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거를 그냥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하시면 돼요.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산은 안 해드려요. 됐죠? 잠시 쉬겠습니다. 보시면 3,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어디서 나오냐면 각각의 도함수의 부호에서 만들어지는데 3차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거는 잘 그려야 되는데 얘는 정확하게 8칸을 그려주시면 그림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요게 이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0일 때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계형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요게 어떤 계형이었냐면 삼중근 계형이죠. 삼중근을 가지는 계형이다.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는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계형, 유일한 계형이고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점에서 좀 특이 계형이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모든 3차 함수는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이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특징이 있다. 2차 함수가 선대칭이듯이 3차 함수는 점대칭입니다. 4차 함수는 다시 선대칭이 될 것 같지만 선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증명은 오늘은 하지 않고 자, 이 부분들이 선분의 길이가 같고요. 이만큼을 편의상 t라고 표현을 한다면 변곡점 가운데 대칭점을 지나가는 선분을 그렸을 때 이만큼은 루트 3t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차이가 4, a의 t의 3승이었죠. 이게 a의 x 3승 더하기 계형일 때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으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좀 그리시면 좀 수월한데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뭐 간단한 함수죠. 대표적인 게 이런 함수인데 자, 이 부분은 상수항을 제외하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플러스를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리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그냥 근을 갖는데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건 접한다는 얘기였죠.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게끔 보조선을 잡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거죠. 그때 1만큼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1인 거고 그럼 이제 칸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슝, 슝. 자,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사실 그리고 여기가 한 칸이 1이죠. 그러면 요 극대극소의 차이가 4가 나옵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일식 가니까 마일 0, 1, 2, 3이 됩니다. 이런 느낌. 제일 기본적인 형태이고 우리가 요거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x 3승 마이너스 12x 플러스 2. 자, 이런 게 또 있다고 치면 얘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2는 따라.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릴 건데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얘는 실근이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2루트 3이고 마이너스의 2루트 3이에요. 근데 보조선을 그리면 비율 관계상 아까 너 대 너가 1대 루트 3이죠. 이만큼이 t일 때 너가 루트 3t인데 근데 너가 2루트 3이니까 여기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2고요. 근데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써보시면 이만큼이 너가 한 칸이 지금 2짜리죠. 그러니까 32가 나옵니다. 여기가 2죠. 그럼 16씩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18 나오고 마이너스 14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비율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극대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는지 극소값과 같아지는지 좌표들을 좀 찾기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림을 금방금방 그려낼 수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형과 어떤 비율 관계 요거 문제 좀 이따가 볼 거고 4차 함수는 어떻죠? 4차는 개형이 일반적인 개형이 있고 좀 특이한 개형이 있는데 자,
자, 일반적인 기형은 사실 이게 제일 일반적이죠. 이런 거. 그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부분이 가까울수록 좀 덜 내려가고 멀수록 많이 내려간다. 뭐 이 정도의 특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아지는 점이 특이한 기형이었어요. 이런 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같게 되면 이제 동일하게 높이가 같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이 계형입니다. 이 특이 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계형인데 사차함수는 일반적인 계형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딱히 없습니다. 비율 관계도 없고요. 근데 얘는 이제 비율 관계가 있는데 요만큼 t라고 놓으면 너의 높이가 at의 4승입니다. 4승. 이렇게. a의 x제곱을 기준으로, 4제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왜 이런 특징이 있냐면 항상 이 점으로부터 교점까지를 쭉쭉쭉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근이니까 2번, 중근이니까 2번.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꼭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알고 계시면 뭐 나름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4차 함수 특이 계형 두 번째는 요거죠. 이렇게 생긴 계형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굵기가 0이 되는, 이렇게 접하면서 접하되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역시 삼중근 계형입니다. 삼중근 계형이고 보조선을 그렸을 때 너 대 너의 비율 관계가 1대 3이 됩니다. 삼중근이기 때문에 3이에요, 사실은. 3차 함수는 여기가 중근이죠, 중근. 중근이기 때문에 1대 2입니다. 이중근이라서 3중근일 때 1대 3. 이쪽 계형이 있고 반대쪽 계형도 있습니다. 이런 계형도 있죠. 쪽도 있다. 계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특이 계형이라고 할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너랑 너. 비율 관계는 얘랑 동일하고요. 그냥 대칭만 된 거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눈여겨보시고 일반적인 계형은 이렇게 생겼었다. 이런 건 직접 미분해서 실근 찾고 이제 하시면 되는 형태였다. 그 다음에 4차 함수 중에서 얘가 유일하게 선대칭이에요. 선대칭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뻥입니다. 유일하지 않죠. 4차 함수 선대칭인 계형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죠? 그죠? 그냥 x4승 같은 거. x4승 같은 거 이렇게 생기지 않니? x4승 같은 함수를 그려보시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사실은 x4승 같은 함수를 시험에서 낼까요? 출제자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이차 함수처럼 생긴 거를 굳이 낼 이유가 없겠죠. 물론 나온 경우 있습니다. 선생님 가르치면서 2번 정도 봤어요. 2문제 정도 봤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특징적인 요소가 이차 함수랑 딱히 다르지가 않죠. 그냥 아래로 볼록하고 선대칭이고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고 굳이 4차 함수를 이런 계형을 갖다 쓴다?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죠.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는 한다. 그럼 4차 함수와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떤 점이 다를까요? 4차와 2차는 1,1이라고 한다면 4차가 조금 더 바짝 붙어 있습니다. 2차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작을 때는 차수가 높은 것이 더 작고 당연히 그렇겠죠. 0과 1 사이의 값은 거듭제곱 할수록 값이 줄어드니까 1보다 큰 데서는 거듭제곱 할수록 값이 커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다 1,1의 경계로 대소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 됐죠? 자, 기본 계형을 간단히 보여드렸고 이걸 가지고 그래프에서의 최대 최소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한다고 예컨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이 최대 최소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대 최소는 보통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fx의 최대와 최소. 보통은 fx를 연속 함수를 줍니다. 불연속이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없는 거는 아닌데 불연속 함수의 최대 최소는 잘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에요. 연속 함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 있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닫혀있고 연속이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를 배웠죠. 우리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사이값 정리와 더불어서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였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예요. 그 값이 무엇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험에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사실 별로 없겠죠.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때 최대 최소 정리는 구경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최대 최소 정리 나왔나요? 나왔어? 최대 최소 정리? 기억해? 뭐 최대 최소가 존재하네 만에 기니디로 나와요, 보통. 어차피 최대 최소 값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기말고사 부분에서는 여기서의 최대 최소 값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총 4가지 중에 있는데 양 끝값, 극 대값, 극 솥값, 이런 값들 중에서 최대와 최소, 최대 또는 최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과연 끝값이랑 극대값, 끝값이랑 극소값 이런 것들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 볼까? 아까 언뜻 그려드렸던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뭘로 할까? 2까지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여러분이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요. 그 중에서 극대극소 값을 구해서 함수값 구하시고 마이너스 2도 집어넣고 2도 집어넣어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입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게 푸는 방식이고 조금 더 수월하게 푸는 방식은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린 법은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0,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조선을 조금만 더 그리시면 여기가 2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보조선들이 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상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거는 요쯤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요렇게 와서 여기가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누가 제일 크고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 0일 때가 최대이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구나. 굳이 나머지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구나. 너는 어차피 확인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판단들을 한다고. 최대값은 0일 때는 1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직접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 나오냐면 막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9 나오네요. 이렇게 1이랑 마이너스 19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율 관계들 어디랑 함수값이 같은지 그렇다면 너랑은 같으니 너보다 왼쪽으로 가면 너보다 네가 더 작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최대 최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구간을 딱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간 자체의 변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최소값을 gt라고 정의를 한다든지 최대 최소로 함수를 정의를 하는 방식으로 내신 기출 문제에서 곧잘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에서도 한동안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얘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구조에 대한 변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방부등식을 잘 풉니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x제곱는 2x 이런 방정식을 여러분이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쪽은 x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2x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죠. 그러면 실근은 0과 2가 나온다는 거는 알아. 근데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너를 넘겨서 x제곱 빼기 2x는 0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는 0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x축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과 너가 만나는 0이랑 2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실근 자체 이들의 위치 관계 같은 것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양변에다 1을 더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양변에다 2를 곱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 양변에 같은 연산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편할 대로 변형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면 너의 실근의 개수 같은 것들을 보고 싶대요. 너를 GK라고 하겠대. 뭐 FK라고 할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는영과 비교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너를 넘겨서는 마이너스 K로 바라보는 편이 좀 더 수월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그려서 마이너스 K를 갖다 그어주시면 되죠. 얘는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갖습니다. 0, 1. 자, 이 값은 3분의 2죠.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써보시면 3분의 1이니까 27분의 4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즉 마이너스 K 값이 위로 지나가면 1개, 요 0일 때가 2개, 요 4일 때가 3개, 다시 마이너스 27분의 4일 때가 2개,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1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즉 막 K가 0일 때와 막 K가 마이너스 24분의 7일 때를 기준으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때가 2개인데 그럼 그 사이에서는 딱 3개가 되겠죠. 바깥쪽에서는 1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1, 2, 3. 너가 0, 너가 27분의 4. 자, 이렇게 그린 함수가 바로 누구냐면 FK를 그리는 거죠. 그죠? 이걸 그려놓고 여기다 또 뭐 직선을 갖다 근내만에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얹어가지고 또 교점의 개수를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를 굉장히 출제를 잘합니다. 중간고사 때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출제가 안 됐다면 기말고사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변형이라면 조금 더 어려운 변형들이 있죠. 조금 더 어려운 변형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을 볼 거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38번을 보세요. 38번.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는 0.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세 실근을 갖고 싶고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a는 정수.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함수는 그리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K라는 게 있어봤자 미분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요거랑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이대로 미분을 해보시면 A라는 요소가 남죠. 그래서 상수항이 아니라 1차 이상의 A가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항을 시켜서 이 부분을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계식을 이렇게 는 AX 이렇게. 아까도 선생님이 해줬던 변형이죠. 아까 어디서 설명했었냐면 2차식 그 판별식 가지고 할 때 구간 0부터 2까지 제한해 놓고 넘겨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려서 보여드렸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넘겨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데 그러려면 얘를 잘 그려야 되겠지. 자, 요거 그려볼 건데 0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고 0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이게 8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 같은 경우에는 너보다 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다고 칠게요. 아래에 있다는 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2죠. 근데 여기가 3일 때가 높이가 4거든. 그러니까 3이어도 여기가 4인데 여기가 2로 줄어들었으면 이 높이는 더 줄어듭니다. 함수 자체가 축소되는 개념이라서 뭐 굳이 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대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가 이제 2니까 3분의 4 나오나? 3분의 2에 원래 높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4 곱하기 3분의 2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얘는 이제 누가 봐도 8보다는 작죠. 한참 작은데. 그래서 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긋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서 교점의 개수를 보시면 자, 1 돌아가면서 점점 111로 가다가 최초로 접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접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게 되면 위에서 하나, 둘, 저 밑에서 한 개 만나죠. 총 3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접할 것이고 이때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 m보다는 a 값이 더 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수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우리 3차 함수가 서로 접해요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접한다는 것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일치한다라고 했죠. 어디서 접하는지는 모릅니다. x는 t라는 접점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t에서 접해요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t3승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8과 이 직선은 y는 mx예요. mx a 아닙니다. mx니까 mt가 되겠죠? 자, 너의 t에서의 이제 미분계수 미분해서 t를 대입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동일하죠. 요게 1번식, 요게 2번식 둘을 잘 연립해서 t 값을 구해서 m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연립하기 제일 좋은 방식은 너를 뭐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요. 대입. 여기 양변에다가 t를 곱해서 위아래를 빼겠습니다. 2t 3승 더하기 2t제곱 잠깐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t제곱 요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렇게 하는 중이에요. 너 빼기 너 이렇게 요거 나오고 요거 빼면 요거 나오고 빼는 거니까 마팔 는 0 t값이 나오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t값이 2가 나왔다는 거는 그 점에서의 이제 기울기인 m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m값은 얼마냐면 아까 요거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더하기 4 빼기 4x니까 이러면 하면 4가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거 미분하시면 3x제곱 빼기 4x 그럼 12 빼기 8이라서 4가 나옵니다. a 값은 4보다 큰 정수 중에 최소니까 a는 5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38번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구조적인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형을 하지 않고서는 너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가 사실상 좀 많이 어렵습니다.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분해서 너 극대극소를 가지게끔 근의 공식에다 갖다 넣어서 근의 공식에서의 알파 베타 값을 이제 요 다시 식에다가 대입해서 그 함수 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다. 극대극소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부등식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왜냐면 A가 들어간 어떤 근의 공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기하학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풀이입니다. 뭐 최근에 나름 평가원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출제를 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상수항 부분에 미지수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쉽고요. 1차항에 미지수 들어가니까 약간 어려워지죠. 그러면 어디에 미지수 들어가는 것도 있겠니 당연히. 2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간 문제가 바로 몇 번이냐면 살짝 넘겨서 49번으로 갑니다. 49번 보세요. 어렵습니다. 조금. 선생님이 요거를 풀어드렸으니까 49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닭꼬치를 18꼬치를 시켰으니까 인당 3개 더하기 알파죠. 3개를 빨리 드시는 분이 한 개씩 더 드세요. 은행꼬치 같은 거 시켜줄걸. 은행 같은 거 먹지 않을까? 아깝이. 다음에 은행꼬치 시켜줄게. 왜냐면 은행꼬치 구운 게 있거든. 너 은행 안 먹었어? 은행을 안 먹었어? 은행 밟으면 똥냄새 나죠? 은행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은행 안 먹어봤니? 나름 먹어봤어? 애기 때 막 2개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럼 마치 하루에 계란 2알 넘게 먹으면 뭐 약간 안 되고 약간 그런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10개 먹고 5일간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려서 풀어보세요. 49번.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안 그리면 안 풀려요. 왼쪽 그래프는 그리기 상당히 쉽죠. 이미 다 문제에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문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봐주셔야 되고, 그렇지. 잘한다. 그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즉, K가 어느 정도까지는 작아져도 이걸 만족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K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의 AX가 풀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AX는 A 값의 변화에 따른 직선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이제 KX제곱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K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것이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요소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네, 닭꼬치 어디까지 왔지? 픽업했군. 이제 상황을 찾으셨다면 그 상황을 만족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조금 약간의 디테일인데 0,2는 이 극대값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밑에 있지 않아요. 위에 있어요. 왜 위에 있을까? 정확히 언제 2냐면 이 간격이 루트 3일 때 2거든. 왜냐면 1대 루트 3이라서 그러면 너가 극대극소 차이가 4가 될 때가 딱 2인데 얘가 루트 3보다 작죠? 그러면 좀 좁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요거랑 똑같아. 이걸 놔야지. 상황을 잘 찾으셨으면 K값이 충분히 작아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어느 순간 너랑 접하게 된다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접하는 순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는 t를 갖다가 놓고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고 그럼 이제 t값 나오고 k값 나오고 k값 나오면 그때가 k가 최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kx제곱 플러스 2 y는 2를 보조선으로 긋는다고 했을 때 k값이 충분히 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점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K가 0이 될 때죠. 이렇게 K가 음수가 되기 시작해요. 점점점 더 작은 음수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랑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자, 여기서 접하고 나서 왠지 안으로 파고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3차 함수와 2차 함수는 이쪽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접하게 된다는 거는 여기서 실근이 1개, 여기서 중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언제 중근을 갖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접점 x좌표를 t라고 일단은 놓고요. t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씩 쓰시면 끝입니다. 써볼게요.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너랑 k, t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미분을 했을 때 요게 3, 6, 2. 너가 이렇게 되죠. 이 두 가지 연립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요거는 뭐 전개를 해야지만 연립하기가 좀 더 편하니까 요거를 t3승 3t제곱 플러스 2t 요걸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요. 2를 곱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2를 곱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2를 곱하고 밑에는 t를 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를 또 빼줍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뺐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t 값은 마이너스 2 나오죠? 이렇게. t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너를 다시 대입하면 k 값이 나오게 된다.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풀이하는 방식은 완전히 동일해요. 얘랑. 접하는 순간을 찾았고 그때 m값을 구했고 t값 구해서 m값 구하고 여기도 접하는 순간을 찾았고 t값 이용해서 k값 구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형이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앞으로 와서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20번 잠깐 볼까요? 20번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fx와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거를 골라봐라. a에서 극소를 갖는가? a에서 극소인지 아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를 보면 되죠. a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 참, 니은번 2에서 극대를 갖는가?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참 되죠. 디귿번 극값을 가지는 점은 3개인가? 부호가 달라지는 점은 a, e, g까지죠. 3개 되는 거 맞죠. C에서는 부호가 달라지지 않는다. 답이 그냥 5번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나머지는 뭐 풀어보세요.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도함수 활용 3으로 넘어오시면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 2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뭘 해볼 거냐면 28번 한번 볼까요? 자, 28번 보시면 다음 함수 fx가 마일부터 2에서 최대 최소를 다음과 같이 가질 때 a, b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a에 x3승 6의 2에 x제곱 플러스 b 이 함수도 그리기가 아주 쉬운 함수입니다. 이제 1차항이 없는 함수는 이 부분을 제외하시면 ax제곱으로 묶이고 이런 식으로 묶이기 때문에 0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형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고 0이고 6인 거죠. 문제에서는 어디부터 어디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부터 2라 그랬어요. 자, 지금 0이고 6이라는 거는 여기가 2고 4고 마이너스 2입니다.
비율 관계상 이렇게 생겼는데 0일 때가 B죠. B.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거는 마일은 요쯤에 있을 것 같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상 우리가 마일부터 2까지를 본다는 거는 이때가 최대고요. 이때가 최소가 나옵니다. 자, B값은 최대값이 3이었으니까 얘가 3이고 너가 마이너스 13이라는 얘기는 이만큼이 16이죠. 즉 요만큼이 32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만큼이 2죠. 32가 4 곱하기 최고창 A 곱하기 2의 3승 A값 1 나오죠. 극대극소 차이 공식 쓰시면 조금 쉽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대입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냥 0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거랑 값 구하시면 이제 A값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1번 볼까요? 31번. 자, 31번이 대표적인 최대 최소 도형의 활용 문제인데 얘는 우리가 미지수를 가지고 이제 요 상자 부피라는 것을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x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자 이만큼을 잘라내는 거죠. 너가 x, 너도 x, 전체가 12니까 12 마이너스 x죠. 이게 x죠. 이렇게. 그래서 밑면의 넓이가 얼마냐면 너의 제곱이 나와요. 12 마이너스 2x의 제곱. 높이는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바로 누구냐면 부피입니다. 자, 부피를 구했으니 우리가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원래 미분에서 0 되는 걸 이용해서 극대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근을 갖고 6에서 접하는 개형입니다. 보통은 도형의 활용 문제들은 어차피 도형의 넓이나 부피 같은 것들을 구할 때 걔네 인수끼리 쭉 곱해지죠. 곱해진다는 건 처음부터 인수분해 된 형태로 주겠다는 거야. 인수분해 된 형태로 준다는 거는 비율 관계를 쓰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거예요. 0이고 여기가 6인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얼마예요? 2일 때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4 곱하기 얼마 곱해야 돼요? 4 곱하기 2의 4세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최대값이에요. 이 자리는 누구다? 최고창의 개수 마이너스 x 제곱 되니까 4x 3승이거든. 이게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32번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해설해 주도록 할게요. 방정식의 활용, 실근의 개수,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넘어가고 뭐 해볼까? 38번 했고 37번 한번 여러분이 해볼까요? 37번은 비율 관계로 안 됩니다. 그냥 천천히 미분해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이번 숙제는 이 교재를 그냥 다 채워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몇 문제 나중에 빼줄 거예요. 뒤에 좀 어려운 것들, 과하게 어려운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만 제외하고 풀어오시면 돼요. 일단은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에서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인수분해해서 이제 근을 찾으셔야 되겠죠. 근을 찾고 나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미분은 왜 하는 거냐면 f'x가 0이 되는 점들을 찾고 이것이 이제 어디서 증가 감소를
하게 되는지를 찾기 위함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 미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일단은 먼저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왜 한다고 그랬냐면 너의 도함수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실근은 왜 구하냐면 너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함이고 4로 약분을 하셔도 되고 뭐 둘씩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4로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 바로 쓸게요. 1, 마 3, 마 1, 뿔 3. 1 이용해서 조립제법 쓸 수 있죠? 인수분해 또 되죠. 그래서 실근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1, 3 나옵니다. 마일 1, 3. 이거는 그래서 근을 가지는 상황. 간격이 일정하죠. 그래서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자, 마일이고요. 1이고 3입니다. 우리는 음의 실근, 양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y축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 y축은 이런 식으로 0일 때죠. 그리고 이때 원점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xy축을 다 잡아줬고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2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네요. 즉 K값은 0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혹은 3에서 함수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네. K가 요 사이로 지나가고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마일 들어가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9가 나온다고? 플러스 4 16 그러네 마이너스 9 나오네 미안 이렇게 그래서 K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답은 8개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9번 그리고 부등식 뒤에 안 풀 것들이 있는데 숙제로 하실 때 44번을 일단 제외할게요. 44번 제외하시고요. 뒤에 요 좀 제외할 것도 좀 있고 일단은 39번은 좀 쉽습니다. 자, 39번 하고 넘어갈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 fx, x는 0에서 극대값 3을 갖는데요.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일이 서로 다른 실근의 계수가 5개라는 거는 절대값 fx를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 일단은 여기가 3이죠. 0이에요. 여러분이 절대값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x축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야. 근데 굳이 절대값 fx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값 fx가 1이라는 거는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도 합니다. fx에다 1도 갖다 긋고 마이너스 1도 갖다 그어주시면 돼요. 근데 1과 마이너스 1은 3보다는 아래 있죠. 그죠? 즉 3보다 아래다가 여러분이 직선을 2개를 갖다 그려서 총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길 바래. 그러면 몇 개 만나면 될까? 각각? 셋둘 만나면 되죠. 셋둘 맞아요. 어차피 3차 함수는 기껏해야 실근해줘. 1, 2, 3, 2, 1이자. 셋둘 만나면 된다고. 그러니까 위로 지나가는 게 1이고요. 밑으로 지나가는 게 마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정확히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구나. 극대극소 차이 4 되는 거 보이죠? 최고차항의 개수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1짜리라고 그랬어.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0이면 너가 4가 된다는 건 이만큼이 1이었죠? 2죠?
얘도 1이죠. 즉 여기가 3입니다. 즉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고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가 됩니다. 됐죠? 다음에 부등식을 하나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 실수 전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한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47번 한번 풀어볼까요? 47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닭꼬치가 왔는데 47번 하고 나면 뒤에 이제 몇 개 어려운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마저 해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왜죠? 왜 풀기 싫어하죠? 몇 개 빼줄 거예요. 제외하는 거 써줄게 여기다. 뒤에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방부등식을 좀 이쪽이 중요해서 2번 방학 때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회차가 도함수 활용 3, 4인데 3이랑 4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4가 그냥 문제가 더 어려워요. 선생님이 앞에 숫자 쓰는 거 풀지 마세요. 뒤에는 많이 풀 게 없어. 얘는 풀지 마세요. 뭐 딱 하나 풀면 10분 남으니까 닭꼬치 먹고 가면 됩니다. 애들이 닭꼬치 먹는 동안에 혜원이는 나랑 잠깐 얘기하고. 잼예.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등식을 바꿔볼게요. K를, 이거는 약간 선호도인데, OX 3승을 넘기면 K가 양수고, 최고차항이 음수고, K를 넘기면 K는 음수지만 최고차항은 양수고, 뭐 이런 특징인데, 개인적으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쓰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OX 3승은 마이너스 15X제곱. 나머지를 이항을 시킵니다. 2-K가 되나요? 이렇게. 이거는 취향이에요. 여러분이 뭐 최고차항을 음수로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음수로 쓰시되 그 대신 개형을 정확히 그리셔야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자, X제곱을 5X제곱으로 묶으면 0과 3에서 근을 갖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범위가 있죠. 범위는 정확히 0부터 3 사이에서 성립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관찰 대상입니다. 자, 이것보다는 2-K가 아래로 지나가야 되죠. 물론 언제랑은 같아도 되냐면 2에서의 함수값과 같아도 됩니다. 자, 우리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상 이만큼이 1이면 4 곱하기 최고차항 5 곱하기 1의 3승이라서 20이에요. 근데 여기가 0이죠? 마이너스 20이죠. 너보다는 2-K가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 보면 K 값은 얼마 나와요? 2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나요? 크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K의 최소값은 바로 22가 나오더라.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정도 하고 영상은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보시고요.